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거는 랜섬웨어가 어떻게 이제 배포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랜섬웨어는 가장 많이 배포되는 유형의 피싱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보내서 뭐 클릭을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첨부 파일로 랜섬웨어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문서 파일들이나 계약서로 위장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악성 웹사이트입니다. 실제 이제 정상적인 웹사이트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신문사 사이트들 중에 보면은 들어가시면은 보셨던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양쪽에 스크립트 배너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예, 그렇죠. 광고 배너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광고 배너는 실제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광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다중 레이어로 돼 있고 그 레이어에 있는 페이지는 그런 광고를 제공하는 데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세한 광고 회사가 보안은 고려하지 않고 광고의 이미지만 혹은 링크만 딸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죠. 네. 그럼 이제 공격자들은 그런 사이트만 들어와서 뭐 그 광고 페이지를 우리는 기업의 어떤 신문 기사를 조회하려고 들어간 건데 네. 당연히 따라오는 내용 중에 광고 페이지가 있고 네. 그 광고 페이지가 위조작돼서 어떤 악성 코드가 떨어진다든가 아, 네. 네, 이런 이제 그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까 그러니까 사이트 자체가 악성 사이트가 아니라 네. 저희가 들어가는 그 사이트가 일반적인 그냥 정상적인 그런 뭐 매체라든지 그런 채널인데 거기 뜨는 광고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악성 네. 코드가 들어와서 유입돼서 네. 그냥 무심결에 그걸 누르게 되면 그냥 악성 파일이 감염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군요. 뭐, 누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나는 신문 기사를 읽으러 들어갔을 뿐인데 네. 그냥 이제 악성 코드가 떨어지고 이제 실행이 되는 이런 네. 형태들도 많고 네네. 저희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무슨 사단법인이라든지 네. 뭐 소규모 기업들의 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네.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불법 소프트웨어인데 뭐 많이 써보셨죠? 어릴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지 네.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에 흔히 이제 크랙 버전을 사용한다든가 네. 아니면 크랙을 위한 어떤 이제 라이센스 키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공격자들이 그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거나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 담당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취약점일 텐데요. 취약점을 이용한 랜섬웨어 배포,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이터널 블루 같은 네. 그런 취약점을 이용한 배포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특정 보안 벤더에 취약점이 공개돼서 한번 이렇게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보안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그런 보안 솔루션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EXX 같은 어떤 플랫폼들이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취약점이 노출되고 공격자들이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한다든가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뭐 저 피싱 이메일 대표적인 공격 루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전전 회사에서 무역하는 그런 반도체 회사였는데 저 진짜 피싱 이메일 당했거든요.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고 저희 저 회사의 이 거래를 담당하는 여직원하고 그쪽 인도네시아 쪽 회사였는데 거기하고 거기에 이제 뭔가 언젠가 피싱 이메일로 해서 해킹을 당한 거지. 그래서 중간 어느 시점인가 이제 그쪽에서 먼저 메일을 해서 실제로 몇 천만 원 정도 돈을 그쪽 통장으로 입금하게끔 만들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한동안은 알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다가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왜 입금을 안 해라고 그쪽에 연락을 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입금했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났지. 이미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런 이제 흔히 스캠이라고도 얘기하고 피싱이라고 이제 상황에 따라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게 얘기도 하는데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AI 이용하면 외국인도 한국말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이제 공격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게다가 AI를 이용하게 되면 그 어투라든지 그 독특한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지금 랜섬웨어 피싱 당했을 때 자세히 보면 영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영어의 어투가 좀 이상해. 아, 이제사 나중에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사실 대충대충 보니까 모르는데 네. 지금 이제는 AI로 이런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습이 된다고 하면 그쵸. 진짜 발견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어렵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따지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랜섬웨어나 피싱 대응이 단순하게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대응이라기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이버 보안, 사이버 디펜스, 그리고 해킹 방어 이런 입장에서 좀 쳐다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각하다. 네, 맞습니다. 심각하다. 점점 이게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계속 스터디하고 네. 어떻게 이게 진화되고 또 분화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 네,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랜섬웨어가 어떻게 유포됐는지 봤으니까 어떤 유형, 공격 유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파일을 감염시키고, 파일을 암호화시키고 이제 몸값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 요즘 트렌드까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랜섬웨어들은 그냥 단순하게 파일 암호화시키고 돈 주세요. 이런 이제 형태였다라고 하면 네. 요즘은 암호화시키거나 혹은 암호화 안 하고 우리 데이터 유출할 거야. 아니면 둘 다. 흔히 네. 이제 이중협박이라고 하죠. 이중협박. 네. 공격자가 이미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사례에서 보셨듯이 말씀하셨듯이 공격자는 이미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네트워크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암호화 시키든가 아니면 내가 너네 자료 이미 다 갖고 있어. 이거 다 공개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중 협박을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국내 뭐 기업들도 그리고 해외 많은 기업들이 계속 랜섬웨어 피해를 당할 때 보면 이제 락빗이라고 되게 유명한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너네 거 다 암호화했어. 이런 것도 있지만 너네 데이터 공개할 거야. 네. 돈 입금 안 하면 공개할 거야. 네. 네, 이런 이제 공격들까지 네. 뭐 한 번 피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어떤 그럴 것 협박들이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네,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뒤에서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네, 네. 만약에 랜섬웨어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복구 그리고 네. 이제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흔히 침해를 당했는지를 좀 보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그게 것 빨리 같습니다.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얘네가 요구하는 그 상황이 진짜로 얘네가 다 네. 가지고 있는지, 어디까지가 침해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확보가 되고 네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빨리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저런 이중협박을 한다는 네. 과정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 이미 그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던 자료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혹은 우리랑 관련 있는 다른 기업에서 데이터를 얻었는데 네. 조금 더 기업이 커 보이는 쪽에다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에 대한 진위 여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약간 공갈 협박 같은 것도 있을 수 그쵸, 있다. 근데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 경우에 왜냐면 결국에 협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실제 우리가 사고를 당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완벽하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나름대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런 게 안 당해야 되는데 그죠? 아유 네. 참. 네. 다음으로는 이제 랜섬웨어 이제 요즘 유행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취약점을 많이 활용합니다. 네. 아마 보안 담당자분이 들으시니까 기억하실 텐데 솔라윈즈 해킹 사태가 있었어요. 네. 솔라윈즈가 미국에서 이런 이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처럼 깔려 있는 솔루션인데 저 솔라윈즈의 어플리케이션이 해킹을 당했고 네. 시스템 해킹을 당했고 그걸 이용해서 악성 코드가 배포되거나 랜섬웨어가 배포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공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이 한 번의 공격, 소프트웨어 그 공급망 공격을 이용해서 여러 기업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 솔라윈즈 같은 경우에도 솔라윈즈 해킹 사고의 당사자는 솔라윈즈지만 네. 실제 그 피해를 본 피해자는 솔라윈즈의 고객사들까지를 포함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대규모 이제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근에 모든 보안 회사, 그 보안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이제 솔루션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뚫는 게 좀 어려워요.
네, 걸릴 수도 있고, 네. 컴퓨터가 힘들 수도 있고, 네, 네, 흔히 얘기해서 네, 네. ROI가 안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런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안에 있는 회사를 하나 해킹했다. 혹은 우리랑 협력 관계에 있는 파트너 사이에 있는 관계사를 해킹해서 백도어를 뚫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손쉽게 그 회사, 내가 타겟으로 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다양한 공급망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보안도 공격자 입장에서 어떤 ROI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내가 믿고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어떤 라인은 그냥 보안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네.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테니까. 맞습니다. 트러스트하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물론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도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그럼 얘네가 안전한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거나 들여다보는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관리라든지 네. 이걸 진짜 트러스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과정들도 프로세스도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는 예전에는 이제 흔히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누군가를 해킹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랜섬웨어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라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랜섬웨어 에즈 서비스가 나오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이 부족한 어떤 요즘 공격자도 그런 서비스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쵸. 이제 너무 서비스가 유행하는 것 같긴 한데, 기술력이 부족한 공격자들, 정말 주니어 공격자들도 네. 라스를 이용해서 쉽게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제 공격자들이 업무를 분할하는 형태들도 요즘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 네. 나는 라스 서비스만 개발하고, 네. 이거를 오퍼레이션 하는 거는 다른 공격 그룹이 하고, 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분업화되어 있는 네. 어떤 공격 형태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그들도 뭔가 진짜 ROI라든지 실제 진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하게 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고객사에 가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런 설명들을 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격자는 100만이고요. 네. 저희는 100명도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대응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도전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100만이 예전에는 각각 따로따로 이제 놀았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굉장히 서로 정보도 많이 주고받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흔히 분업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하는 저희들도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정보를 뭔가 긴밀하게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좀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미 대선 관련돼 있는 보안 변화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도 동일하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순하게 우리 혼자 어떤 방어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있는 연대에서 방어를 이뤄나가야 된다라는 게 국제적인 기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 그런 어떤 커뮤니티도 많이 있나요? 실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한 4-5개 정도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커뮤니티 안에서는 어떤 뭐 시소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보안 담당자들끼리 모임이라든가 그리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저희 CQ 언박싱 같은 통해서 같이 이런 정보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의견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